자, 그래서 이제 없을 때 많이. 근데 오늘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요. 어렵지 않습니다. 제목은 이제 8장 역사의 정의는 없다. 앞에 제가 써놨어요. 이게 핵심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쭉 사례니까 사실 쉽습니다. 그러니까 유발 하렐의 기본적 관점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수많은 그 상상의 질서, 그죠? 픽션들이 출연하여 가지고 사피엔스의 대규모 협력망들을 가능하게 했죠. 그래서 뭐 잉카 제국, 뭐 마야 문명, 뭐 등등, 그죠? 다양한. 그러나 그러한 상상의 질서 중에서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것은 없었다. 근데 이제 저게 이제 그 말이 빠졌죠. 그러니까 협력망을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개인들에게, 그죠? 이제 이게 핵심적인 이제 이바라의 관점이죠, 그죠? 모든 개인들에게 중립적이거나 공정한 그런 상상의 질서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이제 현재 우리가 믿고 있는 자유, 평등, 인권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도발적인 주장이 되겠죠.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뭐 자유, 평등, 뭐 평등이면 모든 개인들한테 동등한 공정한 거 아니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고 있는 상상의 질서도 마찬가지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쉽습니다. 그 얘기는. 그 뒤에 뭘 해나 만들어놨나? 요거까지 아예 보고 가시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기까지 가야 해요.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전통적인 사실과 가치의 결합. 요것도 사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한 사고 중에서 우리 사회적 삶에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곧 우리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실과 가치의 결합 사례는 무엇일까? 뭐 지난 시간에 뭐 해성 얘기도 들고 했는데요. 그죠? 해성은 뭐 재앙의 징조다.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거는 신분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왕족, 귀족, 평민, 천민. 그러니까 이제까지 신분제는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적으로 인간의 가치가 다르다. 그죠? 이제 피가 다르다. 더러운 피, 저 메뉴에 쓴 것처럼 뭐 고귀한 혈통, 이제 뭐 백두혈통 어쩌고 막 그런 인간들도 있는데, 그죠? 고귀한 혈통, 천한 피, 뭐 천줄이다 이런 얘기들, 그죠? 다 상상의 산물에 불과하다. 근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적으로 천한 피, 고귀한 혈통이 있는 것처럼, 그죠? 그게 사실은 그 사실같이 결합시킨 거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임의적 결합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죠? 임의적인 결합이죠. 임의적, 그죠? 임의적으로 갖다 붙인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따져보면,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신분적 차별의 리준, 어떤 근거, 그죠? 이유, 이성적으로 따졌을 때 리준이 없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이제 철폐해야 한다. 해서 나온 게 자유, 평등, 인권, 뭐 시민혁명, 민주화인데, 근데 이것 또한 이제 상상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까 했던 얘기, 그래서 모든 개인들에게 중립적이나 공정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보다는 향상됐을지 모르지만 결국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가치 결합적 사고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왜 자꾸 결합해서 보느냐? 그 우리 사피엔스 특유의, 그죠? 그 어떤 사물, 무슨 사물이든지 간에 인간이건 뭐 이런 세상 간에 거기다가 자꾸 인간적인 의미나 가치를 부여해서 하나처럼 보려는 그런 사고 경향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뒤에 또 써놨는데요. 그래서 이게 사실 기본 골격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얘기해온 방식과 유발 하랄의 얘기를 요약하면은. 그래서 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얘기는 역사의 정의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정의라는 것도 그 어떤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실현되면 실현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 살아있는, 그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그 모든 개인이 현재 살아있을 때 뭐 정의가 실현돼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죽고 나면 정의가 있을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라는 겁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농업혁명 이후 수천 년에 이르는 인간의 역사를 이해하려는 시도는 단 하나의 질문으로 귀결된다. 인류는 어떻게 자신들을 대규모 협력망으로 엮었는가? 그런 망을 지탱할 생물학적 본능이 결핍된 상태에서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을 돌이켜봐도 뭐 100마리 넘게 뭐 협력하는 이런 거는 없어요. 물론 뭐 이제 개미 이런 게 협력망이라고 협력망을 할 수 있겠지만은 뭐 코끼리나 뭐 또 돌고래나 뭐 수천 마리가 뭐 한꺼번에 뭐를 하진 않잖아요. 간단하게 답한다면 그것은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구현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상상의 질서가 이게 일종의 그 약간 이제 비물질적인 거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거지. 수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나눠 가지는데 제한이 없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물질을 나눠 가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발명품을 통해서 생물학적으로 물려받은 것에 의해 생기는 틈을 메웠다.
그러니까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도 중요하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협력망들의 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심스럽고 불안한 축복이었다. 그 그물을 지탱하는 상상의 질서는 중립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았다. 그 망은 사람들을 서열로 구분된 가상의 집단으로 나눴다. 상류층이 특권과 권력을 향유하는 동안 하류층은 차별과 압제로 고통을 받았다. 가령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 평민, 노예 사이 서열을 확립했다. 귀족은 좋은 것을 모두 가졌고 평민은 그러고 남은 것을 가졌으며 노예들은 불평을 하면 채찍질을 당했다. 그래서 1770년 미국인들이 수립한 가상의 질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선언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위계 질서를 확립했다. 이 선언서는 위계 질서로 혜택을 받는 남자와 위계 질서의 힘을 빼앗긴 여자 사이의 위계 질서를 창조했다. 뭐 남성들한테만 뭐 투표권이 있었으니까 그죠 처음에는요 그죠 또 자유를 향유하는 백인과 평등한 인권을 누리지 못하는 흑인 및 아메리카 원주민 사이의 위계 질서를 창조했다. 후자는 열등한 인종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사람 중 많은 이가 노예 소유주의였다. 이들은 서명과 동시에 노예를 해방하지 않았으며 스스로를 위선자로 여기지도 않았다. 이들의 견해에 따르면 인간이 백인 남성만 의미하는 거란 얘기죠. 쉽게 말해서 여기서 인간의 범주가 인간의 권리는 깜둥이나 아무 관련이 없었다. 미국의 질서는 또한 부자와 가난뱅이는 계층이 다르다고 선언했다. 당시 대부분의 미국인은 부자 부모가 돈과 사업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데 따른 불평등에 대해서 전혀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이들이 보기에 평등이란 단순히 부자나 가난한 자 모두에게 동일한 법이 적용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소극적 의미의 법 앞에서의 평등이라는 거죠, 그죠? 법 앞에서의 평등만 그냥 평등이라고 생각을 했고, 뭐 나머지는 뭐 전혀 불평등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은 뭐 실업수당이나 통합교육, 건강보험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자유란 단어 역시 오늘날과는 그 함의가 크게 달랐다. 1776년에 이 단어는 권력을 박탈당한 사람들, 그러니까 흑인이나 원주민에 해당되지 않았으며 여성은 더더욱 아니었다. 이 사람들이 권력을 얻고 행사할 수 있는 의미가 아니었다. 단지 국가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면 시민의 사유재산을 압수하거나 그 재산으로 어떤 일을 하라고 시민에게 요구할 수 없다는 의미일 뿐이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권의 의미를 말하는 거죠. 사유재산의 그 자유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질서는 부의 위계 질서를 옹호했다. 일부는 이 위계 질서를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일부는 불변의 자연법이 구현된 것이라고 보았다. 자연 법칙이라는 이렇게 이제 정당화죠. 그러니까 자연은 인간의 장점을 부로써 보상하고 나태함을 처벌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은 그죠? 개인이 도덕적이고 근면하고 열심히 일하면은 자연이 당연히 보상을 주는 거고 신이 그죠? 나태하면은 뭐 가난하게 사는 거니까 그게 본인 개인의 책임이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그죠? 그 위계 질서를 그런 식으로 정당화한 거죠. 뭐 가장 대표적인 얘기죠. 자, 그래서 198페이지로 하셔서요. 위에서 열거한 모든 차별, 자유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은 허구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 사이의 위계 질서는 나중에 논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발 하라리가 도전적인 거는 그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의 차별, 이 부분이 좀 더 나아간 도전적인 그런 주장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의 이제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뭐 자유민과 노예, 백인과 흑인 이런 거는 뭐 다 기본적으로 평등하다고 누구나 받아들이는데 이제 부자, 가난한 자, 이건 좀 다르지 않느냐? 뭐 능력별로 그죠? 자신의 능력별로 자신이 그 이룬 만큼 자신의 업적, 성과에 따라서 보상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도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지만 모든 상상의 질서는 스스로가 허구에 근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자연적이고 필연적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이 역사의 철칙이다. 가령 많은 사람들이 자유인과 노예 사이 위계 질서가 자연스럽고 올바르다고 보았는데 이들은 노예제가 인간의 창조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함무라비는 그것을 신이 정해놓은 것으로 보았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에게는 맹종하는 본성이 있고 자유민에게는 자유로운 본성이 주장했다. 사실 딱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실과 가치를 잘 결합하는 거죠, 그죠? 결합적으로. 그래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는 단순히 이들의 본성. 그 본성이 영어로 네이처니까, 그죠? 네이처를 번역하면 본성도 되고 자연도 되는 거예요, 그죠? 자연적으로 타고난. 그것을 반영한 것일 뿐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에게 인종적 위계질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인종 간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사이비 과학 강의 들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우생학이죠. 우생학 아시죠? 그죠? 우생학. 그래서 백인의 혈액이나 유전자에는 백인을 더욱 지적이며 도덕적이며 근면하게 만드는 뭔가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죠? 우생학. 그래서 완고한 자본주의자에게 부의 위계질서에 대해 물어보면 그것은 객관적 능력 차이가 부존하는 필연적 결과라는 말이 될 것이다. 그죠? 능력과 어떤 노력의 차이다. 그죠? 이런 견해에 따르면 부자가 더 많은 돈을 가진 것은 더욱 능력 있고 근면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부자가 더 나은 의료 혜택과 교육, 영양공급을 받는 데 대해 아무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부자에게는 그들이 향유하는 모든 특권을 누릴 자격이 넘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다 상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카스트 제도에 집착하는 힌두교 신자들은 우주의 힘이 한 카스트를 다른 카스트보다 우월하게 만들었다고 믿는다. 힌두교의 유명한 창조 신화에 따르면 힌두교 신들은 원시 인간인 푸르샤의 몸을 써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해는 푸르샤의 눈으로, 다른 뇌로, 브라만, 그 사제계급이죠,는 입으로, 크샤트리아, 전사계급은 팔로, 바이샤, 농부와 상인은 넓적 다리로, 슈드라, 수드라 노예는 다리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받아들이면 브라만과 수드라의 정치 사회적 차이는 해와 달의 차이처럼 자연스럽고 영원한 것이 된다. 요거, 그죠? 이렇게, 가만히 있어. 요게 이제 인도, 그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입으로는 뭐 브라만을 만들고, 그죠? 뭐 팔로는 크샤트리아, 그죠? 그 허벅지로는 그 바이샤, 그다음에 슈드라에게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도에 등장하는 최초의 인간, 거인인데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우주를 창조했다고 뭐 그럽니다. 뭐 저도 잘 모르지만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인들은 여와 여신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었다고 믿었는데 누런 흙으로는 관료들을 빚었고 갈색 진흙으로는 평민을 빚었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 여와도 이렇게 이제 중국 여신, 이 왼쪽에 있는 게 여와입니다. 오른쪽이 복희 그죠? 사망오제 할 때 복희. 이게 다 뱀이에요, 뱀. 그 뱀이 이제, 이게 이렇게 나와요. 그죠? 서양에서도 뱀 신화가 계속 메소포타미아 길가메시에서도 나오고, 뭐 기독교에서도 나오고, 그러는데 뱀이 예전에는 아주 두려운 세상이어서 그랬나? 그죠? 제일 두려운. 공통점이 없는. 네? 공통점이 인간과 가장 다른 외형적으로. 아, 다리도 없고. 그런데 이제 가장 공포스럽긴 하죠, 사실은. 뱀한테 잘못 물리면은 그거. 그래서 이제 이 뱀의 몸에다가 이제 인간의 얼굴을 한, 이 복희 씨도 이렇더라고요. 복희 씨도 이렇게. 그래서 뱀. 그러니까 이게 뭐 남매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인간을 창조한, 그래서 이들 모두 인간의 얼굴에 뱀을 몸에 가진 것으로 이렇게 상상되고 있습니다. 뱀. 참 특이하긴 한데, 어쨌든 뱀. 뱀. 자, 그래서 이제 계속 가시면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이런 유계질서는 모두 상상의 산물이다. 정말로 브라만과 수드라가 원시적 존재의 각기 다른 신체 부위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두 계급 사이의 차별은 약 3000년 전 인도 북부에서 인간이 발명한 법과 규범이 창조된 것이다. 그죠? 아리스토텔레스의 견해와는 달리 노예와 자유민 사이에 생물학적 본성, 그죠? 네이처의 차이가 밝혀진 바는 없다. 인간의 법과 규범이 어떤 사람은 노예로 어떤 사람은 주인으로 변화시킨 것이다. 흑인과 백인 간에는 피부색이나 머리카락 타입 같은 생물학적 차이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만 이런 차이가 지능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는 없다. 그리고 원래 기원은 흑인이죠. 호모 사피엔스의 기원 자체는, 그죠? 아프리카에서 기원했으니까 흑인이에요, 원래는. 검은 피부죠. 원래는 검은 피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사회적 위계질서는 자연스럽고 정당한 데 비해 다른 사회의 그것은 잘못되고 우스꽝스러운 기준을 근거로 삼는다고 주장한다. 이게 이제 자기중심성이죠. 그죠? 자문화 중심주의, 자기중심성. 그래서 현대 서구인은 인종 간의 위계질서가 있다는 생각을 비웃으라고 교육받는다. 이들은 흑인이 백인 동네에서 살거나 백인 학교에서 공부하거나 백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것을 금지하는 흑인 차별법에 충격을 받는다. 하지만 많은 미국인과 유럽인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위계질서는 합리적인 것을 받아들인다. 이것도 상상의 질서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위계질서도. 부자는 따로 떨어져 있는 부자 동네에 살고 따로 떨어져 있는 인류학교에 다니며 병원 치료도 시설 조언 외딴 곳에서 받도록 만드는 위계질서다.
하지만 대부분의 부자가 부유한 이유는 그저 부잣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고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이 평생 가난하게 사는 것은 그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은 뭐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물론 뭐 예외는 언제나 있지만은요. 이게 예.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문화 자문화 중심주의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하셨다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상 다른 문화를 보면 비웃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다른 문화가 아니라 그냥 내가 속한 계급에서 내가 유리하게 대접받는 계급을 그냥 선호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백인 여성이면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차별은 괜찮은데 남녀 차별을 못 참는 거고 좀 그런 게 아닐까. 제가 말씀드린 건 요 구절 때문에 다른 사회의 그것은 잠깐 요거 네. 다른 사회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개인적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가 대접받는 게 옳고. 그렇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죠. 개인도 그게 이제 우리 개인이 어떤 면에서는 한 개인이 일관적인 경우가 별로 없는 거죠, 사실은. 그죠? 개인 자신도 어떤 면에서는 가부장적인데 어떤 면에서는 또 그죠? 페미니스트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식들을 뭐 결혼하고 자식들의 성에 대해서는 아주 가부장적인데 그죠? 또 한편으로 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맞습니다. 근데 요 얘기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유계 질서는 합리적으로 그런 것으로 받아들인다. 부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은 그러지 못하니까 돈 못 버니까 이게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제 이뿐만 아니라 여기 어디 갔어? 아까 여기 뒤로 가야 되는 거야. 이게 워렌 버핏도 사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해요. 워렌 버핏도 이미 자기가 돈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워렌 버핏의 얘기는 이게 롤즈 우리가 물론 나중에 전 롤즈 정의론을 할지 모르겠지만. 난소 속의 복권 예, 난소 속의 복권섬이라고 자기가 그렇게 부른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당신이 부자로 태어날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날지 흑인이 될지 백인이 될지 여자가 될지 남자가 될지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될지 장애인으로 태어날지 머리가 좋을지 저능가 될지 전혀 알 수 없다. 나는 이 말을 진짜 워렌 버핏이 한 말이에요. 이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난소 속의 복권섬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떻게 태어나는가 이게 이제 모든 걸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서 그죠? 어떤 피부색으로 남성, 여성, 어떤 집안, 전응아 뭐 이런 등 하는 것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딱 벌써 말하고 있어요. 워렌 버핏이 이게 그러니까 재수라는 거지 복권 추천, 그죠? 이지만 여러분은 이 일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것은 학교 성적 같은 것보다 여러분의 일생에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고 이렇게 그죠? 학교 성적 뭐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거. 택도 없다라는 얘기를 사실 워렌 버핏이 이미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맞는 말이죠. 그래서 내가 우리 새끼를 보면 열불이 받는 게 저 새끼는 지가 저게 고마운지를 모르고. 근데 사실 모르죠, 근데. 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게 아니잖아. 그렇죠. 선택한 거 아니잖아요.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양쪽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짜 가장 중요하죠. 근데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그래도 이제 예전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진짜 1%라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은 더 없어졌고. 근데 사실은 우리 때는 가능했어요. 그 개천에 이제 다 개천 다 메꿔가 복귀해가지고. 사시가 없어지고. 그냥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뭐 수시로 학생들 뽑고 이런 게. 뭐 똑같이 뭐 평등화 시킨다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계층. 그렇죠. 계층 이동을 못하게 만들어버린 그거를 의도한 건 아니죠. 아니야? 좋은 의도를 했는데 결국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세상을 이렇게 굴러가. 사실은 그걸 의도했다고 봐야 돼요, 사실은. 사실은 그걸 의도했다고 봐야 돼요. 자기들이 한 방식보다 편하게 자기 자식들을 이른바 386 그 세대가 저거는 그냥 서두 아닙니까? 뭐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이야기 아니에요? 이게 롤즈 철학이 나와요. 롤즈 철학이 나와요. 그다음 앞뒤는 롤즈의 정의론 같은 얘기가 나와요. 어쨌든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상향하는 경우가 올라가는 경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은 하지. 가능은 하고 없지는 않죠. 이론적으로 아니 실제로도 되죠. 실제로도 되는데 가능하죠. 점점 낮아지는 게 되는 게 어떻게 해도 될까요? 사회 역학적. 물론 돈 때문인데
어떻게 해서 그게 이게 아르이가 바뀌게 될까? 위에 사람들이 계속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래서 으쌰으쌰 뛰고 올라가기보다는 위에서 망해버리니까. 망하면은 이제 그 시체가 쫙 나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파산하면은 그러면 이제 그게 모여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많이 사실 망할수록 좋은 거지 사실은. 네.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그래요. 사회물리학적으로 위에서 뭔가 망해 이러고 근데 이제 그게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얘기가 있고, 근데 부자 3대 가기 어렵단 말도 있고. 그죠? 왜냐면 3대쯤 되면 얘가 잊어버리거든, 이게. 그죠? 그 할아버지 때 어떻게 근면하고 뭘 지켜라. 아무리 얘기해도 손자 때는 그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중국 어떤 그 왕족은, 우리나라의 왕족은 3대 이상을 가면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태조가 나오고, 그러니까 태종, 뭐 세조, 대충 성종쯤 나오면 사실 그 끝인 거지. 대충 그렇죠. 중국도 그죠? 뭔가 개혁을 하고 한 5, 60년, 그러니까 한 3세대 정도죠. 때까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세종이 나왔으니까 다시 회복이 된 거고 뭐 그런 거. 아니 세종 때가 절정이었죠. 세종하고 절정 때고 그다음에 성종이란 이름 자체가 성종 이룰 성자 아니에요. 이제 다 됐다. 이대로 가면 해피하다. 이제 그때부터 망하는 거지. 200년 동안. 망하는 과정이 길어요, 근데 좀. 망하는 과정이 왜 기냐면, 요게 망해서 내려오고 교체돼야 되는 게 쉽진 않은 거지. 그러니까 좀 오래 걸리는 과정이죠, 그게. 예. 그래서 그런 문명의 붕괴나 그런 얘기도 제가. 그래서 뭐 중국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처음에 뭐 청태종 나오고 좀 한 5, 60년도 아주 짱짱하거든요. 근데 성종 나오고, 그다음부터 이제 망하게 되는. 원래 왕족 세워지면 한 세 왕은 그죠. 기틀을 잡고 싸우고. 뭐 반란 일어나고 뭐 뒤집고. 그래서 긴장도 대단하고. 하지만 대신 이제 그 사회가 많이 바뀌잖아요. 그죠? 그 크게 거의 혁명적인 변화가 있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는데 그 뒤에는 말이 좀 되면 안정이 되는 거예요. 말은 안정인데 사실은 보수 경직화죠. 사실은. 태조 때. 그래서 이제 과 후배들하고 이제 후배하고 술 먹고 얘기하다 나온 게 이제 50년 법칙이에요. 50년, 60년이면 끝난다. 그럼 우리나라 지금 그 된 거 아니야? 벌써 5, 60년 이제 쫙 뭔가 해서 박정희, 우리나라 전두환 해서 대충 한 노무현, 김대중, 노무현 때 정도가 이제 거의 정점 아니었나? 희망도 넘쳤고, 그죠? 희망도 여러 가지 의미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희망도 넘쳤고, 이제 끝난 거고. 중국은 지금 시진핑 저기 성종에 해당하는 거의 이대로 쭉 가면 우리 계속 나갈 거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역사상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옛날 일본 세고지만 일본이 쫙 잘 나갈 때는 야 다음은 일본의 세대다. 일본 도쿄 땅 팔면 미국 땅 다 산다. 그때 그랬잖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추세를 연장해서 보면은 일본이 계속 잘 나갈 것 같았거든요. 근데 바로 그때가 정점이었지. 잃어버린 20년, 30년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귀납적으로 야 그래도 중국은 나라가 크고 계속 갈 거라고 하는데 그때가 사실 정점이에요. 그게 이제 시진핑 때부터 이제 사실 균열이 생긴 거예요. 사실은 저게. 그래서 이제 여담이지만 전 개인적으로 뭐 지금 맨날 중국이 대만 공격한다 그러는데 야 그럼 대만이 거꾸로 통일할 기회네? 대만이 더 들어가서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쉬운 거거든요. 균열 내는 거는. 그게 크면 넘어가기 쉬워. 그러니까 상상을 못하지만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거를 소프트웨어나 그 제도로 어필하는 거니까 자유주의 체제로 어필하는 거니까 가능하다고요. 거꾸로 먹는 것도 사실은 오히려. 진짜 한 10년 지나면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시진핑이 다 해먹고 난장 만들어 놓고 하면 진짜 대만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열된 거는 뭐. 삼국지에 나오죠. 맨 마지막에 그죠? 흩어지면. 기본적으로 대만도 엉망이어가지고 대만도 정치 그렇죠. 분야 이 부분은 여자가 아닌 거 아니에요? 대만 총통이 여성이죠. 여성. 옛날에 우리 2년 전인가 3년 전에 여행 갔을 때 그때 대만 총통 막 처음 막 됐을 때였거든요. 오 여자가 총통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근데 대만도 엉망이지만 대신 그 시스템이 그래도 민주주의 체제고 그게 사실 강력한 거예요. 의외로 생각보다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사람들이 매우 선진화돼 있어요. 그게 상상의 질서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게 전파가 되면은 뭐 중국 대륙 많다 그러지만 금방 전파돼서 퍼지면은 뒤집는 건 일도 아니거든. 예전에 뭐 중국 공산당이 뭐 군대가 많아서 이겼나?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거를 상상의 질서를 퍼뜨려서
다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그냥 뭐 쉽게 상계에서 이긴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뭐 저는 그건 통일은 모르겠지만 지금 중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이게 사람들 배운 사람 많아 싶기도 해. 이게 추세적으로 쭉 생각하는 거. 중국은 계속 쫙 해서 올라갈 거다. 그게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있었나? 그렇게 되면 뭐 지금 계속 로마 시대게 다 로마가 다 통일했거나 계속 잘 나가서 아니면 계속 뭐 지금 중국 뭐 그 청나라나 뭐 이런 저희들은 아직도 정점에 못 올랐으니까 문제지. 그 중국이 땅이 갖고 워낙 있는 넓고 힘을 인구가 많은. 그 정점에 올랐다는 그 지표 오기 전에 꺾인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아니에요. 근데 지금이 정점일 수 있어요. 그게 그거를 또 뭐 좀 여담이지만 과학적인 그 연관성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게 정점에 올랐냐 안 올랐냐. 도시화 수준이에요. 아니, 도시화율이에요. 도시화율. 이게 집중하면은 네트워크가 아주 그 작은 그러니까 집중된 네트워크가 형성되면서 엄청난 창조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도시화율. 그러니까 근데 도시화율이 엄청 진전됐는데 나라가 딱 그 정도다. 예를 들면 멕시코 같은 경우. 그럼 거기 끝난 거예요. 거기서. 도시화율.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서울이나 좀 빠져나가고 있죠. 살짝. 그러니까 살짝 이미 넘어갔다고 보는 거고. 근데 중국도 도시화율을 봐야 돼요. 그래서 도시화율을. 근데 이미 사실 정점을 찍은 것 같아요. 거의 뭐 상하이 뭐 3천만 이랬잖아요. 다 진짜 몰려가지고. 인구 집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인구 집중.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것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 도시 집중화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뭐 아프리카 이런 나라들을 딱 그거에 따라서 쫙 다 갈려 있어요. 더 많이 집중된 나라들은 그만큼 더 아프리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이지리아 못 사는 줄 알지만 안 그래요. 엄청 잘 살아요. 나이지리아 지금 뭐 할 거 다 돼요.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기본적으로 다 된다는 거지. 근데 그만큼 딱 보면은 그 도시화가 그 몇 개의 도시에 뭐 1,000만 이상의 큰 도시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인과관계까지는 아직은 말은 못하는데 아주 가장 큰 상관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정점을 지났다는 게 이제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 도시화율 가지고.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도시화율이잖아요. 예, 예. 그 인구가 많으면은 집중이 훨씬 더 많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뭐 퍼센트니까 뭐 천만 이걸로는 안 되잖아요. 한 3천만씩 되잖아요. 상하 이런 거는 상하에 3천만씩 모이니까 도시 하나가. 따지면 유럽도 그렇고 다 이제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전체가 그런 거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있는 나라들이 그러니까 인도도 맨날 저 모양인 거고 그게 쉽지 않은 게 이미 도시화율은 엄청났고 다 문바이 이런데 뭐 3천만도 되니까 정말 그건 좁은 도시에다가 그러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아프리카 같은 게 성장률이 높은 거예요. 계속 나오는 이유가 이제 막 도시화가 이제 막 한참 진행되고 있거든요. 베트남도 그런 경우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이런 거 최근에 그거랑 이제 상관관계가 있어요. 계속 농사 짓던 사람들이 막 도시로 이제 막 몰리면서 뭔가 으쌰으쌰 힘을 발휘하는 거지. 베트남 이런 것도 보면 최근에 그죠? 근데 어쨌든 뭐 견나간 얘기지만은 이제 과학적인 견해들은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봤을 때 얘기 왜 나왔냐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뒤집어지는 게 우리가 좀 망해서 내려오면은 또 올라가는 경우들이 생긴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 기존의 부자들이 망하면 당연히 그만큼 뒤집어지는 거고 많이 망하면 이걸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뒤집어 저는 이런 역사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죠. 그게 그렇게 쉽게 그리고 또 100년인데.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거잖아요. 아까 그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고. 근데 개인들은 나는 안 망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누군가 망하는 건 좋지만 그렇죠. 나는 왜 내 자식을 공부시키고 이 돈 들어가서 그러겠어요. 그거 안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그걸 유지해야 되니까 망하는 꼴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역사의 철칙은 3대 부자 3대 가기 힘들다는 말이 있잖아요. 3대가 간다는 말도 있지만 3대 가기 힘들다는 말도 있기 때문에 이 3대쯤 되면 그 못 알아듣거든요. 아무리 할아버지가 그 왕건이 막 쓰고 고생했다 해도 손자쯤 되면 이게 희미해요. 뭐 그랬냐 해가지고 자식들은 그나마 조금 직접 저 젊을 때 봤으면은 아버지 고생한 거 엄마 고생한 걸 알지만은 손자쯤 가면 다 말아먹는 거지. 그냥 자기가 원래 그런 줄 알고 원래 다 자동적으로 주어진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또 그래야 또 이게 뒤집어지고 이런 게 재밌는 것도 있는 거죠. 안 그러면. 자, 그래서 어쨌든 워렌 버핏도 저런 견해를 제시해서 참 뭐 나름 의미가 있는 거니까 워렌 버핏이 얘기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상생의 질서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랑 연결된 얘기니까. 자, 뭐 계속 가시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복잡한 인간 사회에는 상상의 위계 질서와 불공정한 차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모든 위계 질서의 도덕성이 같은 것은 아니고 일부 사회는 다른 사회보다 더욱 심한 차별로 고통받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학자들이 알기로 그러니까 대규모 사회치고 차별을 전부 없앤 곳은 이제까지 없었다. 그죠? 심지어 그 소비에트 그죠? 평등을 외쳐서 혁명을 했지만 없었다는 거죠. 그죠? 사람들은 자기 사회의 구성원들을 가상의 범죄에 따라 분류하여 사회의 질서를 창조한 일을 되풀이했다. 그래서 범주는 예컨대 귀족과 평민과 노예 또는 백인과 흑인, 고대 로마의 귀족과 평민, 부자, 가난한 자 등이었다. 이런 범주는 어떤 사람을 법적이나 정치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만듦으로써 수백만 명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조율했다. 위계 질서는 중요한 기능을 하여 수행한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들끼리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가 되느라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도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는 점이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성은 증진된다는 거예요. 그죠? 위계 질서가 딱 있으면은 딱딱딱 이 사람이 어떤 정보를 주면은 그 아랫 사람은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다 기능이 정해져 있으니까 탁탁탁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버나드 쇼의 희곡 피그말리온에서 헨리 히긴즈는 일라이자 둘리틀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고서도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다. 말투만 들어도 그녀가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하층민이라는 사실을 알아챘기 때문이다. 가령 꽃 파는 소녀를 감쪽같이 공작 부인으로 보이도록 훈련시킬 수 있다는 자신의 호언장담에 이걸 이제 친구랑 내기를 해요. 내기를 저 아주 천한 그 하층민 꽃 파는 소녀를 내 공작 부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옆에 친구들은 웃기지 마라. 그게 안 된다. 내가 해보이게 해가지고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쓸 도구에 알맞다는 것을. 오늘날의 꽃집에서 일하는 일라이자는 매일 가게에 들어오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장미와 글라디오스를 팔기 위해서 각각에게 자신이 얼마나 노력을 기울여야 좋을지를 알 필요가 없다. 그냥 개별 손님이 취향과 주머니 사정을 캐물을 수는 없는 노릇이므로 그녀의 옷차림과 나이, 그녀가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다면 피부색 등의 사회적 단서를 이용해서 구별해낸다. 그 사람이 회계법인의 공동 경영자로서 모친의 생일에 선물로 목이 긴 비싼 장미를 대량 주문할 가능성이 많은 사람인지, 혹은 호텔 보이로서 멋진 미소를 지닌 비서에게 데이지한 묶음밖에 살릴 형편이 안 되는지 말이다. 그래서 피그말리온 이건 아시죠? 피그말리온. 에? 아세요? 피그말리온? 한 번에 많이 다르나? 예? 내용이 에? 다르네. 없는데. 다르네? 피그말리온 내용이 없나 보다. 지금 제가 다른 거 읽었어요? 내용이 거기 없어요. 여기 밑에 여기 없어. 이 부분은 없어. 여기 있잖아요. 그거 있는데 선생님 책은 다르네? 그거 뭔가 몇 년도예요? 몇 년도 책이? 문제가 생겨서 뺐나 보다. 페이지는 그대로인데. 아니 가끔씩 가다 한 줄씩 하고 단어도 틀린 게 있. 아 그래요? 앞에 저기 그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몇 년도? 저는 2011년 거. 2022. 20년 나왔구나. 전 2016년 거예요. 2011년 거. 2011년. 네. 한국 거. 번역한 사람도 같을까? 번역 2016년. 16년 거 찍힌 거죠. 저도 2016년. 이건 1세가 15년이거든. 네, 이건 1세가 2015년? 2015년이죠, 1세는. 근데 1세 말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는 54세. 이거는 186회수네. 아, 이거는. 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르네. 나온 거네요. 다르네. 이게 내용이. 제일 최근에 산 것 같아. 네. 그렇죠. 이거 좀 약간 정정 개정.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이 피그말리온. 이 부분을 뺐나 보네요. 이거 저거 피그말리온 글쎄 왜 그랬을까? 이게 거기 하면서 없앤 거야? 아니면은 원작자가 수정한 거야? 모르죠. 원작자 수정한 것 같지는 않은데 모르겠네요. 원작자가 했겠죠. 저도 이거 원서인데 원서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원서 어떻게 되는지. 근데 원서도 옛날 거라서 이렇게 돼 있. 여기 어떻게 돼서 이거는요? 여기는 있어요. 그 피그말리온 얘기 있어요? 아 선생님께 최근 거라서 이게 바뀌었구나. 최근에 뭐 개정을 했나 보다. 피그말리온. 네. 피그말리온 얘기는 다들 아시죠? 피그말리온. 몰라요. 그죠? 피그말리온이 유명한 피그말리온과 왜 다이달로스 딱 두 명한 그 장인 다이달로스는 그거 아니에요? 왜 다이달로스는 크레타 미로 궁전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카루스 자기 아들이 이카루스예요. 그 다이달로스가 그래가지고 그 이카루스 날개 만들어서 날아가다 이카루스 죽고 뭐 그 이제 전설적인 그 장인이고 크레타 섬이 피그말리온은 이제 키프로스의 장인 조각가입니다. 그래서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고 이렇게 그죠? 그 조각상을 사랑하게 빠진 거 조각상, 조각상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이제 아프로디테가 비너스 아니에요, 그죠? 그리스 아프로디테가 그의 소원을 들어서 조각상을 살아있는 사람 이름은 이제 갈라테이아입니다. 이것도 흔한 이름이죠, 그죠? 갈라테이아로 만들어서 실제 사람으로 만들어준 거 해가지고 둘이 이제 애 낳고 잘 살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결혼 반지가 나온 거예요. 반지를 반지가 딱 생겨요. 이 아프로디테가 반지를 줘. 영원한 사랑을 상징하는 반지. 그래서 결혼 반지가 이때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나드 쇼가 이제 그 이야기를 변형해서 이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여성, 아주 천한 여성을 이제 완전히 자신이 그 여성으로 만드는 거죠. 귀부인으로 아주 모든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 기분으로 만들 수 있다. 뭐 그렇게 해서 그 이후 이제 변형된 이야기들이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그래서 영화 이거 퍼니 페이스 이저 어릴 때도 이거 뭐 어릴 때 다 본 기억은 없고 이게 딱 본 기억이 있어요.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오드리 헵번이 이제 이런 역할로 나와 이런 그냥 꽃집에 그냥 평범한 여성으로 나오는데 아주 최고의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뭐 비슷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신화 이거.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가 이것도 이거지만은 이제 곧 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꾸 그렇게 사실 가치를 결합시켜서 보는 얘기가 이거지. 그러니까 사피엔스의 사치에 대한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물품에다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부여해서 물품, 그죠? 사피엔스만이 그러니까 침팬지들은 왕관을 안 쓰지만 사피엔스 왕관을 만들고 왕관의 뭐 복장 색깔 이게 이제 사치가 단순히 물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인들의 행동 양식 아비투스라 그래요.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어요? 아비투스와 깊이 연관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비투스는 이게 불어로 발음하면 아비투스고 영어로는 헤빗이겠죠? 헤빗하고 뭐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니까 헤빗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어로는 이제 아비투스의 불어 발음은 그래서 피에르 브르디에가 말한 그러니까 몸의 깊이 밴 무의식화된 행동 방식, 습관, 스킬, 성향 이런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환경에 형성된 성향이나 사고 방식, 인지, 판단과 행동 체계라는 건 사실 뭐 어렵진 않아요. 이게 말이 돼서 그렇지. 이게 몸에 배서 나오는 행동이에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여기 어디 나오지? 여기 여기 그러니까 이게 그죠? 행동거지를 보면 출신이 들어간다. 야 이거 하잖아요. 그죠? 이게 사실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아하고 그러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육이죠. 어릴 때부터 귀족 집안에 자라면서 귀족의 어떤 손짓, 발짓, 뭐 우아한 그죠? 그런 행동 어디 가서 에티켓 배우고 하면은 이게 달라요, 뭔가. 그죠? 그래서 어떤 무의식적으로 사회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그것도 짧은 기간이 아니라 긴 기간의 교육과 환경을 통해서 이게 형성되면은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좀 전에 우리가 오드리 헵번 얘기 나왔지만은 왜 오드리 헵번이 왜 로마의 휴일에서 그 장면 있잖아요. 자기 공주니까 다 모든 걸 다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휴일에서 왜 오드리 헵번이 이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죠? 막 평민처럼 돌아다니는데 이제 꽃 가게에서 막 그 시장 아저씨가 꽃을 파는 걸 보고요. 그죠? 왜 그 장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꽃 냄새 딱 맡으니까 이제 그 꽃 장사 아저씨는 이제 꽃 사겠구나 해가지고 야 이거 얼마 막 이러니까 해서 딱 꽃을 딱 주니까. 탁 받고 탁 이래 자신의 공주니까 항상 그냥 무조건 공짜로 꽃을 받고 악수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깜짝 놀래가지고 너무나 우아하게 딱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꽃 한 송이 딱 그냥 공짜로 주고 이러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행동거지가 배어 있다는 거죠. 몸에 밴. 그래서 몸에 밴. 그걸 아비투스라 그래요. 아비투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비투스. 정말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데렐라가 물론 신데렐라는 아마 그러니까 왜 맨날 뭐 했습니까? 청소나 하고 허드렛 일 하다가 왕자의 무도회에 참여해가지고 뭐 왈츠를 추고 뭐 이게 할 수 있었겠느냐? 아비투스가 이게 몸에 배지가 않았는데 물론 이제 신발의 도움으로 했다고 이제 할 수는 있겠지만은요 몸에 맨날 이 허드렛 일 하던 애가 귀족의 아비투스를 따라 할 수가 없는 거지. 뭐 왕자가 뭐라 뭐 이렇게 딱 하면은 뭐 이 손 딱 이러면 이게 뭐냐 모를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어릴 때부터 아주 무의식적으로 익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스킬도 들어가요. 스킬. 그러니까 귀족 집안에서 자란 애들은 뭐 피아노도 연주할 줄 알고 당연한 스킬을 가지잖아요. 스킬. 그죠? 어떤 스킬들을. 근데 천한 집안에서 태어나면은 뭐 하는 스킬이란 게 맨날 뭐 어디서 뭐 쥐구멍 뭐 잡아내는 거 이런 거밖에 더 있겠어요. 이게 다른 거지.
그래서 이제 사실 아주 중요해요, 이게. 그래서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우아하다 그래요, 우아하다. 그래서 엘레강스, 그죠? 불어로, 엘레강스. 우아하다. 미학적으로 이랑 아주 깊이 연관되죠. 그래서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우아한 것으로 여겨지고, 근데 상류층의 아비투스는 단순히 돈이 많다고 해서 쉽게 갖춰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죠? 그러니까 왜 졸부가 된 사람들이, 야, 나 돈 많이 벌었으니까 뭐 최고 호텔에 가가지고, 야, 뭐 좀 가져와봐. 이게 이제 다들 그러면 이제 천하게 번다는 거지. 저거 졸부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요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그 사람은 그 아비투스를 갖추지 않고 갑자기 졸부가 됐으니까 이게 행동거지가 완전히 천한 장사꾼 그런 거, 예를 들어 그런 것밖에 더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귀족으로 인정 못 받는 거지, 그 행동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싸구려, 천한 행동밖에 못 하니까, 격식만 행동이 안 나오니까, 우아한 행동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요게 중요한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뭔가 그 핏줄은 자연적으로 타고나는 거 아니냐? 그죠? 그죠? 성스럽고 뭐 뭔가 우아한 피 이런 거는 그렇게 타고나고, 이 천줄은 어쩔 수 없고 이건 아무리 천줄은 돈 많이 쥐어줘도 그냥 천한 행동밖에 못 하는 거고, 이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실 이거를 가장 많이 보죠,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떤 성장 배경, 출신 계급을 판단할 때, 오늘날에는 사실 그걸 참 알기가 어렵잖아요, 다들. 뭐 평상복 입고 다니고 그러면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아베투스를 보면, 어떤 행동거지를 보면 그 출신이 드러난다. 그죠? 그래서 이 계급의 지표로서 아주 중요한 그런 개념으로 제시된 겁니다. 아비투스. 무슨 말씀인지 어렵지 않죠? 그죠? 그래서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자연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여기기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 환경에서 정말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니까. 무의식적으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 거니까 아무리 뭐 돈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게 되는 거야, 당장. 그죠? 그래서 망한 귀족들도 귀족의 아비투스를 보인다는 거지. 귀족인 한해서.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 가치적인 결합적 사고로 가기가 쉽다니 그런 얘기입니다. 어릴 때 배운 거. 그죠? 어릴 때부터. 어릴 때부터 다. 그게 배운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했지만 20살이 넘어서,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아요. 크죠. 엄청 크죠. 20대 때가. 근데 중요한 건 20대 때 거기에 들어가려면 25세까지. 들어가려면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은 20대 때 매우 많이 주로 이제 그렇게 되죠. 네, 10대 후반, 20대 때. 20대에서 20대 중반. 그러니까 계속 그게 다 기억력이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다음에는 못 배운다니까. 그게 이제 우러나오지는 않는 거지. 습관이나 이런 게. 그래서 뭐 네. 떠밀도 중요하고 어릴 때 친구도 배워야 중요하고. 그래서 그걸로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급 학교 만들어 놓고, 맞아요. 고급 학교 자꾸 그게 일부러 그런 거 사실은. 무슨 그죠? 그런 거 만든 거. 무슨 뭐 민사고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자꾸 모아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한 거지. 기존 세대들이. 근데 또 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지방 출신이라서 서울에 대학을 왔는데 꼭 주변에 막 진짜로 거짓말 아니라 막 대기업 딸도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걔네들도 별로 차이는 없는데 얘네들이랑 어울리려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부모님이 심어 주신 에비투스가 걔네랑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주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이전 세대나 뭐 이런 요 비슷한 세대들은 저런 게 좀 적죠. 그렇겠죠. 조금 적죠. 그렇죠. 특히 이제 대학 같은 데서 만나는 동료들이 뭐 저희 때 뭐 부자들도 똑같이 하고 다녔으니까. 요즘 가보니까 좀 달라요. 저희는 그래도 저는 또 70년대생이잖아요. 그러니까 70년대에는 또 그때는 막 오렌지 쪽 있고 막 그럴 때였으니까. 슬슬 형성되기 시작할 때인가? 그때 오렌지 쪽으로 살던 애들이 이제 아이머픽 때 망하지 않은 애들은 여전히 매우 잘 살아요.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산업화랑 연관이 있는 게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 도 그렇겠지만 그때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펜이 없었잖아요. 모나 그렇죠. 모나든 가나든 똑같이 모나였어. 근데 저희 때는 아니었어요. 가방도 세분 가방. 그렇죠. 획일화된 거는 이 다음에는 계층이 이제 생기기 개성이 있으면서 막 여러 가지 디자인이 나오고. 근데 말은 계속이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를 이제 계급 위계서열화 시키는 거죠, 사실은. 나이키 뭐 맞아요. 나이키 그런 거부터예요. 맞아요. 그런 거부터. 그때부터. 그때 자동차 얘기하시고. 맞아요. 그게 그렇게 모든 게 들어가. 맞아요. 신발에도 나이키냐 나이스냐. 그래서 아니면 백 운동하냐 그냥 뭐 맞아요. 그게 이제 개성화가 된 거죠. 그렇게. 그래서 진짜
이제쯤 되니까 지금 학교 다니는 보니까 아비투가 달라요. 대학생 똑같은 서울대생들이지만 그렇잖아. 너 지균이냐 막. 그쵸 드러나요. 진짜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근데 당연히 잘 그 좋은 집안 애들이 아주 예의 바르고 뭐든지 저 말대로 우아해 뭐 여유가 있고 뭐든지 이거 해도 좀 다른. 아 그렇죠 그런 것도 있죠. 예, 그런 것도 있. 그리고 옛날에는 예, 왜 예쁜 애들도 예. 생긴 값 한다. 예. 못됐단 예, 말이야. 예. 예쁜 애들이 어릴 때부터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성격도 좋고. 송강호가 그랬잖아요. 거긴이 없다고. 그런 영어 대사는 진짜. 어쨌든 근데 요즘 이제 세대가 이제 몇 세대 되니까 요즘 세대 보니까 이제 그게 딱 드러나요. 그 부모. 하고 이게 이제 몰려 있는 거죠 그런 애들한테. 그렇죠. 바가지.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 다른 그 뭐지 하층민 말 그대로 이런 애들은 뭐 말 그대로 아무데나 막 침 뱉고 막 그냥 그죠? 특히 이제 막 좀 딱 보면 이제 예의가 없고 좀 그런 일이 많죠 오히려. 되게 손에 안 보려고 그러고 말고 예, 인식 예. 있고 막 약간. 구김이 많죠 구김. 그래서 어쨌든 성장을 좀 받게 된 사회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 세대가 좀 되면서 3세대쯤 되면서 그죠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 이제 자식 세대로 가면서 좀 생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조금 이게 그죠 예전에 그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다 동일했는데 처음 이제 막 우리나라가 일으켰을 때는 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일레제 둘라툴 이 그 꽃파는 소녀의 아비투스를 보고 이가 이제 얘를 공작부인의 아비투스를 갖추도록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성공을 합니다. 하는 그런 뭐 소설이에요. 그런 소설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계속 보시면요. 물론 사회적 차별이 형성되는 데는 타고난 능력의 차이도 한몫하지만 능력과 성격의 다양성은 보통 상상의 질성형을 받기 마련이다. 이거는 이거 있어요? 선생님 거기 그래? 네, 거기. 앞에 안 달라고 다른 걸로. 그거 한 탈락자가 바뀌었구나. 예. 하나를 빼버렸나 보네. 뭘로 대체가 됐어요? 자동차 딜러 이야기로 바꿔놨어. 그렇죠. 자동차 딜러가 읽어주시면 안 돼요? 손님이 딱 들어오면 네. 손님들하면. 자동차 딜러는 매일 대리점에서 들어오는 수십 명의 손님들 중 차를 살 사람과 구경만 하고 갈 사람을 적시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딜러는 개개인의 성격이나 경제적 사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손님이 입고 있는 옷 스타일, 연령대, 피부나 머리 색 등의 사회적 단서를 활용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딜러들이 값비싼 공차를 살 것 같아 보이는 부유한 변호사나 그저 한번 둘러보고 일만만 다시는 말단 사무원들을 적시 구분한다는 겁니다. 사례를 바꿨구나. 똑같은 얘기인데 사례를 바꿨. 국간간에 사례를 바꿨죠. 현대적이네요. 네. 이거는 벌써 옛날 소설이에요. 이거는 어디 갔지? 이거 안 읽어본 사람 많아. 내가 이거 지금 50. 모른다니까. 이게 처음에 50 몇 년도 그 얘기예요. 그리고 벌써 이 영화도 벌써 이것도 50년, 60년대 영화인가. 그래서 신화에 저 사람이 피부 말리온이라는 거를 기억 못했죠. 지금 나온 건 알아요. 저 버나드쇼의 희곡을 전혀 알 수는 없죠. 맞아요. 그게 뭐 내용이 바뀐 게 아니라 옛날 얘기를 해서. 인용을 다르게 현대적으로 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래서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그 부분, 그러니까 첫째이자 가장 중요한 점은 대부분의 재능에는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누군가가 재능을 타고났더라도 그것을 키우고 갈고 닦고 훈련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 재능은 잠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모든 사람이 능력을 배양하고 가다듬을 기회를 동등하게 누리는 것은 아니다. 그런 기회를 갖느냐 갖지 못하냐는 그가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그 상상 유기질서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죠? 사회적 지위에 달려 있다. 해리포터가 좋은 예다. 특출한 마법사. 이 해리포터 나와요 거기? 거기 안 나오죠? 그래서 딱 그럴 것 같아 뭔가. 또 해리포터도 안 나오지? 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특출한 갑옷과 마문에서 벗어난 무지한 먹을 집어내서 양육된 해리포터는 마법 경문이 전무한 상태로 호그와트 마법학에 도착한다. 그가 자기 능력에 대한 확고한 지배력을 획득하고 타고나게 하게 되까지 7권책이 필요했다.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어디 가문 출시에는 그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 있어도 그러니까 해리포터처럼 능력이 있어도 개발되지 않으면 소용없다 그런 얘기고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다음 둘째는 똑같죠. 둘째 다른 계층. 거기 무슨 사례가 나와요? 해리포터 말고 무슨 사례?
중국의 일란성 쌍둥이를 예로 들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야기하고 둘째요. 바로 넘어가요. 예, 예. 둘째, 다른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 정확히 같은 능력을 개발했더라도 이들이 똑같이 성공할 가능성은 적다. 게임에 적용되는 규칙이 각기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이다. 영국 지배하의 인도에서 불가촉 천민과 브라만이 혹은 아일랜드 태생의 가톨릭 신자와 영국 신도교가 어떻게 해서든 똑같은 상업적 통찰력을 개발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이들이 부자가 될 확률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다. 경제라는 게임은 법적인 제약과 비공식적인 유리천장으로 조작되게 마련이다. 맨날 하는 얘기, 명확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재능은 타고났더라도 육성과 개발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똑같은 능력을 가졌어도 계층이 다르면은 성공할 가능성은 달라진다. 이번엔 이제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죠? 악순환. 악순환. 모든 사회는 상상 유기질서를 기반으로 한다. 하지만 그 유기질서가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올까? 왜 인도의 전통 사회는 카스트에 따라 오토만 제국 말하는 거죠. 오토만 사회는 종교에 따라, 미국 사회는 인종에 따라 사람의 등급을 나눌까? 대부분의 경우 각각의 위기질서는 일련의 우연한 역사적 상황에서 비롯되었고 이후 여러 세대를 걸쳐 여러 집단들이 저마다 이해관계를 갖게 됨에 따라 영속성을 얻고 세련되어졌다. 예컨대 많은 학자의 추측에 따르면 힌두교의 카스트가 형성된 것은 약 3000년 전 인도 아리아 사람들이 인도 아대륙을 침략해 현지인들을 복수시켰을 때였다. 침략자들은 계층화된 사회를 건설하여 자신들이 윗자리 사제와 전사를 차지하고 현지인은 하인과 노예로 삼았다. 수가 적었던 침략자들은 특권적 지위와 고유의 정체성을 잃을까봐 두려웠다. 그래서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을 카스트로 분류했고 각 카스트는 특정한 직업을 갖거나 사회에서 특정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카스트마다 법적 지위, 특권, 임무가 각각 달랐다. 카스트를 뒤섞는 사회적 상호작용이나 결혼, 심지어 식사를 함께한 행위는 금지되었다. 이런 구별은 단순히 법적인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화와 관습의 고유한 일부분이 되었다. 지배자들은 카스트 제도가 우연한 역사적 발전이 아니라 영원한 우주적 실제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청결과 불결의 개념은 힌두교의 핵심 요소로서 사회적 피라미드 시청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청결과 불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적인 개념이지만은 여기 이제 도덕적인 가치까지 다 결합된 거죠. 그래서 경건한 힌두교도는 다른 카스트 사람들과 접촉하면 개인적으로 오염될 수 있다. 오염된다는 게 물질적인 오염도 의미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그런 것도 오염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 네, 그죠. 예. 그러니까 악에 물든다 그런 얘기죠. 나쁜 것에. 그래서 사회 전체가 그렇게 될 수 있으므로 그런 행위는 혐오해야 한다고 배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는 힌두교의 특유한 방식이 아니다.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오염과 청결 개념은 사회의 정치적 구분을 강제하는 데 주된 역할을 했으며 수많은 지배급의 특권을 유지하는 데 이를 활용했다. 사실 맞아요. 오염과 청결.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오염에 대한 두려움은 사제와 대공들이 짜맞춘 완전한 사기는 아니었다. 그것은 생물학적 생존 메커니즘에 기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인간은 병자나 시체처럼 질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는 존재를 본능적으로 혐오한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질병에 대해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희가 그 코로나 초창기에도 그랬던 것처럼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따라서 어떤 집단이든 격려하고 싶다면 그들이 오염의 원천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믿게 만드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그래서 여성, 유대인, 집시, 게이, 흑인 등 어떤 집단이든 말이다. 이 뭔가 이제 더럽고 같이 있으면 오염되고, 그죠? 물든다. 이런 식 이미지를 자꾸 상상의 산물을 자꾸 이제 심는 거죠. 그래서 힌두교의 계급 제도와 여기에 수반되는 청결의 법칙은 인도 문화에 깊이 새겨졌다. 그래서 인도 아리아인의 침략이 잊힌 지 오랜 뒤에도 인도 사람들은 카스트 제도를 계속 믿었고 카스트를 뒤섞는 데서 오는 오염을 혐오했다. 카스트라고 해서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아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큰 카스트는 그보다 하위의 카스트로 분화했다. 원래 네기였던 카스트는 마침내 자티, 문자 그대로 출생이라 불리는 3000개의 각기 다른 집단이 되었다. 하지만 이런 확산으로 시스템의 근본 원리가 바뀐 것은 없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특정 계급으로 태어나고 그에 따른 규칙을 조금이라도 위반하면 해당 개인과 사회 전체를 오염시킨다. 한 사람의 자티는 그의 직업, 먹을 수 있는 음식, 사는 곳, 결혼할 수 있는 상대를 결정한다. 그래서 결혼은 자신과 같은 카스트, 정확히 이제 자티입니다. 그 자티가 이제 주로 직업을 중심으로 맺게 된 그런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따지면 옛날로 따지면 그거겠죠. 무슨 광산 김씨 뭐 이런 거, 그죠? 무슨 김씨 뭐 그런 거 따지는 그런 걸 거예요 아마. 거기다 직업까지 연관돼 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혼은 자신과 같은 카스트 사람만은 보증이고 그들이 낳은 나이는 부모의 지위를 상속받는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뭐 인도는 아주 이게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도 아주 천방지축 뭐 그거 있잖아요. 천안 성씨가 사화박을피 그런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저기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소규모 사회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카스트가 옛날 저거 뭐 성골 진골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피가 오염되니까 성골끼리만 결혼한다. 그죠? 그래서 뭐 아버지랑 딸하고 결혼하고 아니면 이제 다른 저기 신부가 없으니까, 그죠? 그러다가 결국 그 성골은 유전적으로 이제, 그죠? 이제 망한. 다 합수부로도 그렇고. 그건 다 그랬지. 그죠. 그게 소수니까. 근데 인도는 이제 이게 좀 다수니까 숫자가 많으니까 이제 그것이 좀 혈연적으로 유지가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게 이제 자연적인 아까 말씀드린 뭐 뭐 고귀한 피가 따로 있고, 그죠? 더러운 피가 따로 있고, 아예 그 자연적 사실로, 그죠? 그렇게 이제 결합시켜서 그렇게 봤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동성동부 더 똑똑했던 안 것 됐잖아요. 같아요. 금지 이런 거 옛날부터. 그래서 유전감률 세계적으로 되게 없는 나라로. 그렇죠. 한편으로는 또 그렇죠. 그게 또 우리는 반대로 간 거죠. 옛날 뭐 근데 조개혼 이런 것도 뭐 사실 그런 거죠. 원래 그런 식으로 수렵 채집 시장부터 있긴 있었어요. 그게 신부나 신랑을 교환하는 거, 옆 지족 집단하고 그거는 원래부터 있던 건데 이게 대규모 사회가 되면서 그런 걸 또 있게 된 거죠. 더 대규모 수렵 채집을 넘어선 대규모 사회가 됐으니까 지금 수만, 수십만, 수백만의 어떤 제국을 이루게 되면서 우선 나눠도 이제 큰 문제가 없는, 나눠서 그들끼리 해도 꽤 집단이 크니까요. 귀족이라고 해도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외국에서 우리나라 입양아들을 선호하는 이유가 동성동본 금혼 때문에 유전병이 없다. 아기 때 데려와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애들 수출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 이슬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 와서 보고서 야 사촌 간에 결혼을 왜 할 수 없냐 이거 사촌이 왜 결혼을 못하냐, 사촌인데 왜 못하냐. 우리나라는 사촌이면 뭐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쪽 사람들은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16초 32초도 안 되는 게 동성동본 결혼 금지였잖아요. 전혀 상관없고 겹쳐서는 좀 사실 좀 이상하잖아요. 전혀 문제 없는 건데도 문제는 없는데 그것도 좀 꺼려지잖아. 저도 예전에 언제가 TV인가 라디오 프로그램 어디 보다가 이제 그런 남녀 맺어주는 프로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 이렇게 쫙 해가지고 둘이 뭐 얘기가 잘 되고 사회자 그때 코미디언 누구였는데 해서 야 중매 비슷하게 해서 잘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동성동본에서 갑자기 썰렁해지면서 이 코미디언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럼 제가 나중에 따로 다시 좋은 사람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런데 지금 실제로 인도도 그게 좀 문제긴 해요. 인도 같은 경우도 자티 내에서 하기 때문에 결혼의 대부분이 8촌 이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많다는 거예요. 8촌 정도 그 내에서 너무 많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것을 벗어나서 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도 거의 뭐 거의 90 뭐 몇 퍼센트, 뭐 90 뭐 한 5% 정도가 다 같은 자티 내에서만 결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거의 인도 지금 현재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구가 그렇게 많은데. 자, 그래서 새로운 직업이 출현하거나 새로운 집단이 대두되면 반드시 어떤 종류의 카스트로 인식되어야만 힌두교 사회에서 정당한 지위를 얻을 수 있었다. 하나의 카스트로 인정받는 데 실패한 집단들은 말 그대로 버림받았다.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에서 이들은 가장 낮은 지위조차 가지지 못했다.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린 이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야 했으며 쓰레기 더미를 뒤져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등 굴욕적이고 고욕적을 하는 방식으로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다. 이게 그때 말씀드렸던 불가촉 천민의 그 기원은 수렵 채집이네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인도를 정벌했는데 농사 짓고 사는 사람들은 이제 수드라나 이게 된 거고
그 외에도 그 옆 주변에도 수렵 채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걔들은 이제 걔들이 불가촉 천민이 된 거예요. 아무런 역할이 없으니까, 직업이 없으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불가촉 천민의 그 기원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벌써 그 말 자체가 그죠? 불가촉, 그죠? 이게 닿는 것조차.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도 있더라고요. 불가시 천민도 있더라고요. 봐도 안 되는, 아예 봐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 보는 것 자체도 오염된다. 이런 또 이 아래 그 밑에 또 있더라고요. 불가시 천민 또. 우리나라 백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거죠. 예. 약간 용민, 예. 축 예. 하던 그 떠돌아다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설명상으로는 근데 그거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그 목축 유목을 하면은 병이 많다는 거지. 이게 인수 혼돈 전염병이나 이런 게 많아서 그 격리해서 왜 뭐 옛날에 뭐 향소 부곡해가지고 왜 천민들은 따로 살게 했다. 이제 그런 거 사실 연결되는 거지. 결국 청결 개념이 사실 그 바탕에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한 그 얘기가 맞아요. 이 사람 말한 것처럼 그러니까 역사를 통틀어 거의 모든 사회에서 오염과 청결 개념 가지고 일단 구별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염과 청결. 자, 계속 보시겠어요. 그 우두.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예전에는 위생관념이 그래서 다른 걸로 더. 자, 계속 가십니다. 자, 심지어 최하위 카스트의 사람들도 이들과 섞이거나 식사를 함께하거나 그 몸이 닿는 것을 피했다. 결혼은 말할 것도 없다. 현대 인도에서도 결혼과 직업은 카스트제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인도의 민주정부가 그런 차별을 철폐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며 카스트를 섞어도 오염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그 힐드그들을 설득해왔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래서 이 사람 쉽지가 않아요. 오늘날까지도. 그냥 어디서 제가 그 강성용 선생 그 유튜브에서 강의하는 걸 봤는데 인도는 민법이 종교 따라 다르고 뭐 이렇대요. 황당하지. 종교 따라 다르. 민법은 그러니까 이제 그 일반 형사법 같은 거는 공통되지만 민법은 종교 따라 다르고 또 자티 따라서 이게 적용되고 다르고 이래가지고 민법이라는 게 자신의 어떤 뭐 상속, 뭐 소유, 뭐 결혼, 이혼 이런 건데 자식을 인정하냐 아냐 입양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이 다르다는 거야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황당한 거죠. 근데 그게 뭐냐면은 그걸 봤을 때 그러면 그거는 같은 종교나 같은 집단 내에서만 결혼하겠구나. 그러니까 동시에 적용되는 거겠죠, 그죠? 남편하고 그 부인이 만약에 종교가 다르면은 민법이 다르니까 해결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거지. 네, 거의 없는 거니까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류하되 평등. 네, 그죠. 예. 여기 좀 이따 바로 그 얘기. 있으면 정말 결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쉽지가 않죠. 예. 자, 계속 가시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청결 문제. 이와 비슷한 악순환이 현대 미국의 인종차별을 영속화했다. 그래서 16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 유럽 정복자들은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인 노예를 미국으로 수입해 광산과 대규모 농장에서 일하게 했다. 그죠? 주로 사탕수수, 그죠? 사탕수수, 설탕. 수입원은 유럽이나 동아시아가 아니라 아프리카였는데 거기에는 세 가지 상황적 요인이 있었다. 첫째, 아프리카가 더 가까웠으므로 세네갈에서 노예를 수입하는 것이 베트남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비용이 덜 들었다. 둘째, 아프리카에는 이미 잘 확립된 노예 무역이 존재했다. 주로 중동 귀족들이, 그죠? 이슬람 귀족들이 이쪽 노예를 많이 썼어요. 에 비해 유럽에서는 노예 소유가 극히 드물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시장에서 노예를 사는 것이 무에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셋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질병이었다. 그래서 버지니아, 아이티, 브라질 같은 곳에 있는 미국의 농장들은 아프리카가 발상지인 말라리아와 황열병에 시달렸다. 그래서 아프리카인들은 세대를 거듭하는 동안 이런 질병에 부분적으로 그죠 꽤 많이 면역을 가지고 있죠 나름. 근데 완전 면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가지고 있어요 흑인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은 완전히 무방비여서 떼죽음을 당했다. 특히 말라리아 이런 거 아주 떼죽음 당했죠. 그래서 농장 주인으로서는 아프리카인 노예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유럽인 노예나 계약 노동자에게 투자하는 것보다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죠? 노예 샀는데 죽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죠? 죽지 않고 일해야 되니까. 그러려면 면역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말라리아나 황열병, 열대지방의 병에. 역설적이게도 유전적 우월성, 면역의 관점에서, 유전적 우월성이 사회적 열등성으로 번역되었다. 아프리카인들은 유럽인들보다 열대 기후에 더 잘 적응한다는 이유 때문에 유럽인 주인의 노예가 되는 운명을 맞았다.
그래서 이거 이제 이런 이 농장이나 그죠? 이 노예 요것도 그게 떠오르는데 파나마 운하를 공사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말 그대로 또 도덕적 가치하고 그러니까 그 도덕성, 개인의 도덕성과 질병을 결합시켜서 생각하는 건데, 그러니까 파나마 운하를 뚫을 때 프랑스인 에펠이 설계했거든요. 에펠탑 지은 에펠의 대실패작이죠, 그게. 그래서 에펠이 총 감독을 하고 에펠이 그 설계해가지고 프랑스에서 처음 파나마 운하를 파겠다 했는데, 파나마가 이게 습지잖아요. 또 중간에 호수가 있고 파나마 운하가. 그래서 이제 거기 노동자로 간 사람들은 그 유럽의 거의 불황아들이죠. 최하층민들을 이제 유럽에서 파나마 운하 공사에 투입했는데, 이제 다 말라리아에 걸려 죽는 거예요. 다 죽으니까 이제 죽고 사업이 진척이 없으니까, 그때 뭐냐 이름이 있는데, 어떤 중간층 감독관입니다. 감독관이 저 인간들은 죄를 지은 인간들이고 사회에 더러운 불황아들이기 때문에 그 병에 걸려 죽는 거다. 자신은 이제까지 한 번도 기독교적으로 잘못한 일 없고 하니까, 나는 내가 가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해가지고 가족까지 다 데려갔어요. 다 죽었지. 다 죽었지. 다 죽었지.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생각인 거예요. 뭔가 그게 굳건하다는 거지. 어떤 도덕성과 어떤 불결, 오염, 그죠? 오염, 선결, 이 개념이 결합돼 있는 그런 식 사고를 계속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에펠이 실패해서 망했죠. 에펠탑을 세웠지만. 그래서 이런 상황 탓에 미국에서 급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사회들은 유럽계 백인이라는 지배 카스트와 아프리카계 흑인이라는 종속 카스트로 나뉠 운명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특정 인종이나 출신을 노예로 쓰는 이유가 오로지 경제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인도를 정복한 아리아 사람들이나 미 대륙의 유럽계 백인들이나 마찬가지였다. 이들은 스스로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일 뿐 아니라, 나오잖아요, 신앙심이 깊고, 그죠? 정의로우며 객관적인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했다. 자기들은 깨끗한, 그죠? 도덕적으로도 깨끗하고, 따라서 육체적으로 깨끗하고,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리를 정당하기 위해 종교적, 과학적 신화가 동원되었다. 신학자들은 아프리카인들이 노아의 아들인 함이라고 이제 보통, 그죠? 기독교에서는 함이라고 하는 햄이라고 이제 영어 발음으로 했나봐요. 영어 발음. 함의 자손이라고 주장했다. 함은 그 아버지 노아로부터 내 자손들은 노예가 되리라는 조주를 받았다. 이거 아세요? 이 일? 성경에 나오는 거 이거? 저 정확히 모르. 어쨌든 이게 노아가 술 먹고 이게 난동 부려가지고 이게 함하고 싸웠는지, 어쨌든 함이 아랫도리를 벗고 있었고,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애가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랫도리를 봤다. 빨개벗고 자고 아빠의 그 수치를 봤다. 그래요.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발가벗고 자고 있었는데, 사실 노아도 잘못했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술 먹고 자고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봤다 해가지고, 이놈 어디 감히 해가지고 이제 노예가 되리라 해가지고 그 아프리카 후손들이라고 하는데, 이건 다 지어낸 얘기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물학자들은 흑인들은 불결한 상태로 살며 병을 퍼뜨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죠? 시조부터 죄악을 저지른 더러운 것들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염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신화들은 미국 문화와 서구 문화 전반에 잘 공명했다. 그래서 노예제를 만들어낸 조건들이 사라진 지 오랜 뒤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발휘했다. 19세기 초 대영 제국은 노예제를 불법화하고 대서양의 노예무역을 중단했으며, 이후 몇십 년에 걸쳐 노예제는 미 대륙에서도 점차 불법화되었다. 이것은 노예를 소유한 사회가 자발적으로 노예제를 추방한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사례이다. 이것도 다 대단한 거예요. 그죠? 자발적으로 없앤 거니까 어쨌든. 하지만 노예가 해방된 다음에도 노예제를 정당했던 인종차별적 신화는 계속 유지되었다. 그래서 인종분리는 인종차별적 입법과 사회적 관습에 지속되었고, 그 원인과 결과가 서로를 강화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었다. 예를 들어 남북전쟁 직후 미국 남부주들을 떠올려보자. 노예제는 1965년 미국 헌법이 제13차 개정으로 이미 불법이 되었고, 제17차 개정에서는 인종을 근거로 시민법과 법에 의한 동등한 보호를 부인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200년간 지속된 노예제의 결과
대부분의 흑인 가정은 대부분의 백인 가정에 비해 훨씬 더 가난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다. 따라서 1865년 엘라베마에서 태어난 흑인은 이웃의 백인에 비해 좋은 교육을 받고 월급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지기 훨씬 적었다. 1880년대와 1890년대 태어난 그 자녀들도 또 아버지와 똑같은 불리함을 안고 삶을 시작했다. 이들 역시 교육을 받지 못한 가난한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적 불이익이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었다. 엘라베마는 잘 사는 백인들이 누리던 기회를 갖지 못한 수많은 백인 가난뱅이들이 고향이기도 했다. 그래서 게다가 산업혁명과 이민의 물결은 미국을 극도로 유동적인 사회, 가난뱅이가 부자가 될 수도 있는 사회를 만들었다. 만일 문제가 되는 것이 오직 돈뿐이었다면 인종 간의 첨예한 분리는 빠르게 흐려졌을 것이고 거기에는 인종 간 결혼이 적지 않은 기여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1865년이 되자 백인들뿐 아니라 많은 흑인들도 흑인에 대한 편견이 사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팩트, 그죠? 그래서 흑인은 백인에 비해 객관적으로 지능이 낮고 폭력성이 높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게으르며 개인적 청결에 관심이 적다고 말이다. 따라서 흑인은 폭력, 절도, 강간, 질병, 다시 말해 오염의 원인이었다. 만일 1895년 엘리베이터에 어느 흑인이 좋은 교육을 받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해 은행원 같은 어엿한 직업을 가지려고 지원서를 냈다고 하자. 그가 채용될 가능성은 그와 동등한 자격을 지닌 백인 후보에 비해 훨씬 더 적었다. 흑인에게 찍힌 낙인,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신뢰할 수 없으며 게으르고 지능이 떨어진다는 이런 이 낙인이 악영향을 미친 탓이었다. 어쩌면 여러분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사람들도 이런 낙인은 신화이지 사실이 아니며 흑인들도 백인 못지않게 경쟁력 있고 법을 준수하며 청결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예상할지도 모른다.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편견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게 이제 악순환이라는 거야, 악순환. 그죠? 그래서 좋은 직업은 모조리 백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흑인들이 실제로 열등하다고 믿기가 더 쉬워졌다. 그래서 평균적인 백인 시민은 이렇게 말한다. 보라고 흑인이 해방된 지도 여러 세대가 지났어. 하지만 교수나 법률가나 의사가 된 흑인이 얼마나 되냐고. 심지어 은행 출납개원이 된 사람도 드물어. 이건 그들이 지능이 떨어지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증거 아닐까. 흑인들은 악순환에 빠졌다. 그들은 지능이 떨어진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이미 백인들이 차지해버린 직업을 구할 수 없었는데 그들이 열등하다는 증거는 백인들이 차지한 직업을 가진 흑인이 드물다는 바로 그 점이었다. 그죠? 악순환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그림이 있어요. 그림, 그죠? 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연한 역사적 사건에 의해서 백인이 흑인을 지배하게 됐고, 그에 의해서 차별적인 법률을 만들어졌기 때문에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흑인들이 이제 양산됐고, 이것이 다시 또 문화적 편견을 만들어서 다시 차별적인 법률을 만들고, 그죠? 계속 흑인들을 계속 가난하고 형태로 묶어두는 이렇게 악순환, 그러니까 우연한 역사적 사건은 견고한 사회구조로 변하는 이런 일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죠. 악순환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흑인에 대한 낙인 찍기가 심해지면서 이것은 인종을 차별하는 짐크로법 1870년 1965년까지 그죠? 최근까지 시행되었던 미국의 인종분리법과 규범으로 제도화되었다. 이건 미국 남부주에서 이제 그 실행된 법이에요. 미국. 그러니까 모든 게 아니라 주법이지 주마다 법률이 다르잖아요. 그죠? 미국 남부 11개 주에서 그러니까 남북전쟁 이후에도 그러니까 흑인은 해방은 됐지만 그러니까 공공장소에서의 흑백 분리를 감지하는 법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남북전쟁 이후 1965년까지 생겼어요. 꽤 오래요. 그죠? 최근까지죠. 그러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막 이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헌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연방 대법원이 이렇게 판결해서 그래요. 분리되지만 평등하면 합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분리해서 살아라. 분리해서 대신 똑같이 해주겠다. 대신 평등하면 합헌이다. 그죠? 분리. 만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학교 교육시켜준다. 대신 분리해서 교육 똑같이 해준다. 이런 식인 거죠. 그죠? 똑같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지는 않죠. 어쨌든 이 법이 이제 그 헌법 근거예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이 주에서는 다 이 법을 만든 거지. 분리. 아예 만나지도 않게, 그죠? 백인 학교, 흑인 학교 이런 식으로 다 분리되지만 평등하면 합헌이다. 근데 결국 이것이 정말 오랜 이후에, 그죠? 64년, 65년 이때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서 각 주법을 이제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그렇게 된 겁니다. 짐크로법. 그러니까 흑인은 선거에 참가할 수도, 그러니까 그 주의 선거에 못 참가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지사 선거 이런 거는. 그죠? 그 주에 해당하는 법들이니까. 백인 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백인 가게에서 물건을 살 수도, 백인 시댁에서 음식을 먹을 수도, 백인 노래에서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이 모든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명백했다. 흑인은 천하고 게으르고 악하기 때문에 이들로부터 백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백인들은 흑인과 같은 호텔에서 자거나 같은 식당에서 먹고 싶어 하지 않았다. 병에 걸릴까봐 두려워서였다. 그래서 백인은 자녀를 흑인이 다니는 학교에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았다. 흑인의 야만성에 두려웠고 악영향을 받을까 걱정됐기 때문이다. 그들은 흑인이 선거에 투표하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 흑인은 무지하고 부도덕하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두려움은 소위 과학적 연구에 정당화되었는데 학자들은 흑인이 실제로 교육 수준이 낮으며 다양한 질병에 걸리는 일이 많고 범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물론 뭐 이런 연구가 간과한 점은 이런 사실들이 흑인에 대한 차별의 결과, 그죠? 결과라는 점인데 이걸 이제 원인으로 이렇게 또 한 거죠. 20세기 중반에 과거 남부연합에 속했던 주들에서 자행되었던 인종차별은 19세기 말보다도 아마 더욱 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958년 미시시피 대학교에 지원한 흑인 학생 클레넌 킹은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었는데 판사가 미시시피 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 흑인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유명한 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클레넌 킹. 그러니까 검은 돈키호테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백인인 초등학교에 자신의 아이를 입학시키려고 했고 자신도 이제 미시시피 대학교 입학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어요. 아프리칸 무슨 파티를 만들어서 뭐 당연히 안 됐겠지만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돈키호테였죠 그 당시에는 그죠? 막 대통령 선거도 나가고 그랬으니까. 네. 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하고도 같이 뭐 연기해서 운동도 하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자, 계속 보시겠습니다. 미국의 남부인들 그리고 많은 북부인들이 가장 혐오한 일은 흑인 남성이 백인 여성과 성관계라고 결혼하는 것이었다. 흑백 간의 성관계는 가장 큰 금기가 되었고 그 금기를 어겼거나 어긴 것으로 여기 짐작되면 린치라는 형태로 직결 처분을 받아 마땅한 범죄로 여겨졌다. 그래서 백인 우월주의 민주화시대인 KKD단 그죠?는 그런 살인을 수없이 자행했다. 힌두교의 최상층에 이르는 브라만들에게 청결의 법칙에 관해서는 한두 수 가르쳐주면 정도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인종차별은 점점 더 많은 문화 영역으로 퍼졌다. 미국의 미학 문화는 미에 대한 백인의 기준을 중심으로 세워졌다. 그래서 백인종의 신체 특징인 흰 피부와 금발 직모, 약간의 들창코가 아름다운 것으로 인식되었고 흑인의 전형적인 모습인 검은 피부, 검고 덥수룩한 머리, 납작한 코는 추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이런 선입견은 인간의 의식에서 훨씬 더 깊은 수준에 있는 상상의 위기를 각인시켰다. 이런 악순환은 수세기, 수천 년 지속되면서 역사적으로 우연히 발생한 질서에 불과한 상상의 위기를 누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부당한 차별은 시간이 흐르면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심해질 수 있다. 돈은 돈 있는 자에게 들어오고 가난한 가난뱅이를 방문하는 법이다. 교육은 교육받은 자에게 무지는 무지한 자에게 돌아가게 마련이다. 역사에서 한 번 희생자가 된 이들은 또다시 희생될 가능성이 크다. 역사의 특권을 누린 계층은 또다시 특권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사회 정치적 차별에는 논리적 생물학적 근거가 없으며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영속화한 것에 불과하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해야 하는 훌륭한 이유 중 하나가 이것이다. 그죠?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제 이걸 상대화해서 볼 수 있고 다 픽션이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요거 옮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회정치적 차별에서는 논리적인 뭐 과학적 근거가 없고 우연한 사건이 신화의 뒷받침을 받아. 근데 이 신화의 뒷받침이 왜 빈번히 쉽게 이루어지느냐? 그래서 우리 사피엔스가 사실과 가치를 결합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화를 자연스럽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사실이 가치를 담고 있다라고 자연스럽게 봐야 되니까 자꾸 저런 행동을 하면은 저거 원래 더러운 피다. 더러운 피, 더러운 인간이다. 유전적으로. 이런 허구를 자연스러운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거 이런 일이. 그러니까 오히려 그 동물 세계가 깨끗하죠. 동물 세계는 오로지 힘에 따라서 서열이 결정돼 버리니까 그죠?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동물 세계는 진짜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유전자에 의해서 그죠? 유전자에 의해서 화려한 꼬리깃을 가진 공작새는 뭐 알파 수컷이 되는 거고 그죠? 유전적으로 딱 결정돼서 뒤끝이 없는데 이제 우리 인간 세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 만일 흑인과 백인의 구분, 브라만과 수드라의 구분이 생물학적 실체의 근거를 두었다면 어떨까? 만일 브라만이 정말로 수드라보다 더 나은 뇌를 가지고 있다면 그렇다면 인간사를 이해하는 데는 생물학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동물 사회. 하지만 호모사피엔스의 각기 다른 집단이 지니는 생물학적 차이는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이므로 생물학으로는 인도 사회의 곡절이나 미국 인종차별 역사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상상의 산물을 잔인하고 매우 현실적인 사회구조로 바꿔놓은 사건들, 조건들, 권력관계들을 연구해야만 비로소 그런 현상들을 이해할 수 있다.
자, 그와 그녀 이제 남성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나요? 이제 그녀라는 단어가 이게 원래 우리말에 없다고 벌써 말씀드렸죠 한번. 말씀 안 드렸나? 안 했습니다. 그죠? 우리말 순 우리말은 없죠. 그녀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번역어로. 그러니까 영어의 he하고 she가 그러니까 우리말은 그러니까 서양 언어는 남성, 여성, 중성 구분이 있잖아요. 왜 독일어, 불어 이런 거 보면은 그죠? 근데 남성, 여성, 그다음에 중성 구분이 있는데 이제 라틴어, 그리스 이런 거는 다 그죠? 근데 우리말은 없잖아요. 일본어도 없고, 그러니까 성의 구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는데 이제 영어를 번역할 때 야 이게 he하고 she가 있다는 거야. 이거 어떻게 번역하냐 일본 사람들이 고민해가지고 그녀라고 만든 거지. 여자를 붙여가지고 she를 그녀. 만약에 우리도 영어 번역을 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밖에 그죠? 그 대응하는 게 없으니까요. 근데 그 성경 네. 영어 성경을 번역한 게 아니라 히브리나 뭐 라틴어로 번역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나라 걸로 보면 그러니까 그녀가 안 나오고 여자라도 그냥 그라도 번역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전에는 그냥 그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 예전 조선시대 다 그라고 지칭하면은 그가 그냥 그녀도 되고 구분이 없는 거죠. 히브리어가 그게 없나? 성 구분이 없나? 원래 언어가 있었으면 이 반영이 됐겠죠. 히브리어는 그 인도 유로피언 어적이 아니래가지고 남성 여성 성의 구분이 없나 봐요 언어에. 그러니까 사실 그 언어도 그래요, 그죠? 그 불어, 뭐 프랑스 이런 거 다 이태리어 다 성 구분이 있고 그게 뭔가 자연의 질서인 것처럼 생각을 그 어릴 때부터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언어를 배우면 그죠? 성의 구분이 자연적인 질서를 반영한 거다. 사실은 완전 임의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그죠? 그것도 외로 사물들도 다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임의적인 건데, 그죠? 임의적인 거에 불과한데. 근데 뭔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연적인 거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나는 나무를 시로 번역하더라고. 네. 대명사를 쓰면 나무 같은 거 있죠. 뭘로 번역해? 여성으로 번역하더라고. 여성으로? 나무 불어로서 불어는 남성인데 불어는 남성이에요. 불어는 남성인데 뭐 다른 데서는 남성일 수 남성일 수 있죠. 그 언어도 다 있어요. 다 사물마다 다 성이 있어요. 왜 불어 뭐 스페인어, 뭐 라틴어, 히라보. 너무 어려워요. 외국 갈때 너무 어려워. 독일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화장품들이 마몽드인데 그 틀린 거 아니야? 몽몽드예요. 네, 몽몽드. 몽드는 여자야. 여성이니까. 남성이니까 몽몽드. 아 몽몽도 남성 많은 여자의 몽몽드. 시각으로 몽이 남자다. 이제 몽맘에 뭐 똥따때 뭐 이러다 이제 불어. 이게 다 불어. 저희 때 여자는 불어, 남자는 독일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게 푸르크에서 그런가? 그 전통이에요. 저기 그 불어 너무 어려워요. 불어가 어렵죠. 한편으로 어렵긴 하지. 불어는 또 동사도 변형이 동사 변화가 좀 어렵죠. 동사 변화가 엄청 어렵죠. 네, 발음도 어렵고 그리고 그 명사에 그 명사 관사 붙이는 거. 관사도 뭐 우리 한쪽으로 이해가 안 가. 관사 무조건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 동사 변화도 규칙이면 얼마나 좋아. 틀려요. 예외가 너무 많아. 그때 왜 그렇게 이제 불어나 독어 배웠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애들은 뭐 독어 불어 뭐 아예 일어 중국어. 아예 독어도 하면 돼요. 독어도 뭐 없었어요 사실상. 남편이니까 독어. 그나마 조금 남아 있는 건데 그것도 옛날 그 잔재지 지금 뭐 맞아요 교사 남아 있어 하는 거지 뭐 지금 뭐 일어 중국어 뭐 좀 하고. 진짜 브랜드 이름 읽을 줄 안다. 없는 게 없어. 근데 실제로 뭐 독일이나 프랑스 가도 영어를 주로 쓰니까 논문도 다 영어로 쓰고 하니까 자기들도 이제는 뭐 독일어 같은 경우는 진짜 변방이 됐어요. 그나마 불어는 여러 가지로 좀 쓰는 게 있는데. 불어야 원래 유럽을 중심 언어였으니까 사교 언어도. 그죠. 그것도 이제 아까 말한 아비투스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 불어를 할 줄 알아야 아비투스가 되는 거야, 아비투스가. 그게 이제 그 베르사유 궁전 가서 그걸 할 수 있다는 거지. 불어가 돼야. 그래서 불어를 배우고 그게 그렇게 퍼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식민지 어떤 나라 중에 독어 쓰는 나라는 없잖아요. 거의 없죠. 불어 쓰는 나라도 있는데 독어 자체를 쓰는 나라는 없죠. 독일어. 프랑스는 그 궁정 문화가 다 오픈됐었잖아요.
다 그냥 사생활이 없는 그런, 그러니까 다 볼 수 있었던 거지. 드러내는 문화가 있고. 근데 불안 어려워요. 대학교 때도 했잖아 우리. 대학교 때도 제2외국어 무조건 해야 된다. 네, 무조건 했었죠 그때는. 그거 있었거든. 근데 그런 것도 참 시대 변화에서 저희 서울대학교도 그러니까 불어 교육과가 따로 있었고 맞아. 도고 교육과가 따로 있었어요 사범대. 이게 사실 이게 그거를 반영한 거거든. 그 어떻게 보면 일제 시대 식민 그 유산을 반영해서 그냥 시스템이 온 건데 그 간애들 다 뭐 지금 뭐 하겠어요 다. 근데 도고 선생 불어 선생을 이제 없어졌으니까 대학교도 강의도 다 없었어요. 저희 때는 이제 말 그대로 제2외국 해가지고 도고 불어 강의가 엄청 많았잖아요. 외대만 가면 필수였어요. 외대만 나왔어. 그러니까 제2외국어 필수였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다 해가지고 뭐 도고 1, 2, 3, 불어 1, 2, 3에서 수십 강좌가 있었는데 지금 뭐 한 4-5개씩밖에 안 남았어요.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선생도 다 없어진 거지. 관련 선생들도. 예. 자리가 일한학과 이런 것도 있었어. 대충 일한학과 봤어. 일하는 거 외대에 지금도 있어. 있긴 있죠. 이라는 거. 외대는 또 일하는 거면 오히려 특별하니까. 돈이 된대. 그렇죠. 오히려 그런 네, 왜냐면 너무 희귀하니까 이란 유학 갔다 와서 이란어를 완벽하게 하는 애가 동통으로 엄청 돈 많이 받는다. 그럴 거예요. 이란도 꽤 성장성이 큰 나라예요. 네. 앞으로도 이란도 그 이란 자체가 성장성이 커요. 앞으로도 인구도 많고 그래도 거기에 그 지역 자체가 이란 자체가. 아이고 시간 다 됐네. 이거 좀만 더 보고 좀만 더 보고 마무리합시다. 예. 그와 그녀. 그래서 그녀라는 게 어쨌든 그 번역을 그렇게 한 건데. 각기 다른 사회가 채택한 상상의 질서는 서로 다르다. 인종은 현대 미국인에게 매우 중요하지만 중세 무슬림에게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래서 중세 인도에서 카스트는 생거사의 문제였지만 현대 유럽에서 계급 지수는 실질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알려진 모든 인간 사회에서 최고로 중요한 유기 질서 하나가 바로 존재한다. 바로 성별이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스스로를 남자 여자로 구분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곳에서 남자가 더 좋은 몫을 차지했다. 적어도 이제 농업혁명 이후로는 특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모계 사회나 이런 전통들이 곳곳에서 많이 확인되는데. 그죠. 원주민 사회에서 모계 쪽 전통이 확인되는데 이 농업혁명 이후에는 이게 대규모 협력하게 되면서부터는 특히나 더 그 빈번한 남자가 항상 더 몫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것의 물음은 그겁니다. 이게 여기서 이 유발하의 물음은 어쨌든 이거는 팩트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알려진 증거상으로 적어도 농업혁명 이후에는 남성이 어쨌든 남자로 태어난 이유 하나만으로 더 좋은 몫을 차지하고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여성과 남성을 비교했을 때 더 높은 가치를 받는다고 이제 가진다고 인정을 해왔다는 거지. 근데 유발라르의 얘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왜 그랬느냐 그건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데 사실 그래요. 여러 가지 팩트는 팩트고. 동물들은 안 그런 거야. 보통 배우기에는 노동력 아니에요? 노동력?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그런 얘기 조금 나오긴 합니다. 뭐 힘이 세고 조금 막 나오는 뭐 투쟁심 막 나오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립된 이론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왜 그런지는 사실은 뭐 팩트는 분명한 인간 역사를 봤을 때 남성들이 어쨌든 여성들보다 더 좋은 몫을 차지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랬던 건 분명한데 왜 그렇게 됐느냐? 상당히 미스테리해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여러 가지로. 동물들은 안 그런. 자연적인 걸 수 있잖아. 노동은 오히려 동물들. 암컷이 네. 많이 하지 않나요? 사자 같은 경우에 네. 보면 실제로 노동을 그러니까 그걸 이제 그거를 뭐라고 동물들한테는 그거를 뭐 물어볼 수도 없고 근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적어도 성선택권을 암컷이 가지거든요. 맞아요. 선택은 암컷이 가져요. 선택은. 수염이 더 예쁘고 네, 그러니까 항상 기본적으로 그래요. 네. 예. 그 선택권을 암컷이 가지기 때문에. 알기도 예, 수염만 있고. 근데 그게 또 근데 상당히 근데 또 두고 간 게 그런데 성선택권을 암컷이 가지지만 암컷이 이 수컷을 독차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난 수컷 하나에 여러 암컷이 붙어가지고 물론 이제 암컷들이 선택해야만 가능한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묘한 관계예요. 그것도 분명히 암컷이 선택권을 가져서 우월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게 아니라는 거 어떻게 보면. 미묘하게 밸런스가 많네. 그런 거죠. 그 우월한 수컷은 유전자를 여러 남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이제 미세하게 반영돼서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의 그 신체 구조상으로 동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주 약한 의미의 일부 다처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한 1대 1.1 정도. 그죠? 1대 1.1 정도의 그죠? 약한 의미의 일부 다처제.
약한 의미. 그런데 근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그건 잘 어쨌든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 얘기 이제 쭉 나옵니다. 그런 얘기가. 근데 어쨌든 이 남아선호 사장이 계속 있었어요. 특히 농경 사회는 뭐 없는 사회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읽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요거. 그래서 남아선호 사상 그 정도 얘기까지.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 기록 중 일부는 기원전 1200년경에 거스로 미래를 점치는 데 쓰인 갑골문이었다. 그중 하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정해 있다. 하오 왕비, 은나라, 은나라 때 왕비입니다. 왕비가 아이를 낳으려 합니다. 아들일까요? 답은 이렇게 쓰여 있다. 만일 정일에 낳으면 기란이 아들일 것이다. 만일 그 아이가 경의 날에 태어난다면 매우 길하다. 그러나 하오 왕비는 갑인일에 아기를 낳았다. 각골문은 시무룩한 기록으로 맺는다. 3주일과 하루가 지난 후인 갑인일에 아기를 낳았다. 길하지 않았다. 딸이었다. 그래서 그로부터 3000여 년 후 중국 공산당 정부는 한장의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 즈음에도 많은 가정들은 여자의 탄생을 불길하다고 보는 시각을 유지하고 있었다. 때때로 부모들은 갓 태어난 여자아이를 유기하거나 살해했다. 아들을 낳을 기회를 갖기 위해서였다.